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딱 1년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세종 축제 브리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세종 축제 브리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축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인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세종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세종 한글축제의 기획 의도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출범부터 세종대왕의 묘호와 어를 계승한 도시로 한글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창조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세종축제를 개최하였고, 세종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향후 문화관광축제, 현행축제 지정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축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 문화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명칭을 세종 한글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이자 전국에서 최초로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한글과 세종축제가 만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의도입니다. 2025년도 세종 한글축제는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한글 정체성 강화입니다. 한글의 언어와 문화적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획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한글과 과학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려 합니다. 또한 한글 축제의 정체성을 살려 각종 명칭의 영문 표기를 지향하고 한글 표기를 준수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체류형 도시관광 활성화입니다. 낮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이, 밤에는 드론과 불꽃이 축제를 빛내며 낮부터 밤까지 즐거운 축제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축제 장소인 세종 호수공원 외에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는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고, 그 외 여러 곳에서 연계 전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도시문화축제입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자리잡은 만큼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기획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의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올해 처음 음식물 다회용기를 도입해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과 연계한 세종 한글축제 가게를 모집해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홍보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종 한글축제는 세종 한글을 품다를 주제로 한글의 옷을 입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첫째, 한글 체험부터 공연까지 한글을 품은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한글날인 10월 9일 축제 첫날에는 우리시 명소를 달리는 한글런을 시작으로 해서 외국어 가사를 한글로 개사해 부르는 한글 노래 경연대회, 어린이 외국인 대상 조선 과거 시험 체험극 한글대전 세종 인재를 뽑다, 한글 자모를 본뜬 안무 동작으로 군무를 추는 한글 몹집, 플래시몹이 진행됩니다. 둘째 날에는 한글 어법, 속담 등을 알아보는 황금종을 울려라, 속칭 골든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종을 울려라 퀴즈대회가 열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시 최초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대상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대형 목조 인형 젊은 세종 춘향이 올해는 현대 복장으로 갈아입고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중앙공원 장미원에서는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독서 공간 세종 반딧불이 독서들이 마련되고, 세종 컨벤션센터 사업능 거리에서는 고품질 한글 체험 프로그램이 모여 세종 한글 놀이터가 열리게 됩니다.
둘째, 풍성한 볼거리 개폐막 주제 공연 관련입니다. 축제 첫날인 10월 9일 오전에는 개막에 앞서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로 한글날을 기념합니다.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거장이자 세종시 홍보대사 김덕수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한마당과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선 진출팀으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작년 축제 내용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개막 주제 공연은 한글이 꿈꾼 세상으로 시민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담비싱어스가 한글 창제의 위대한 여정을 유명 뮤지컬 곡으로 해석한 노래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채우는 한글로 채우는 드론 공연으로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마지막 날에는 충령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치타데이 대치타 행렬과 세종시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국립심포니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세종의 밤 너나들이 콘서트 초청 공연을 선보입니다. 폐막 주제 공연은 빛나는 한글 세종을 노래하다로 시민기획 공모로 선정된 어린이 합창단 세종 리틀싱어스와 유명 공연팀 생동감 크루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한글의 생명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연출로 축제의 마지막 순간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셋째,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 속 작은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를 잡은 세종 한글축제는 올해도 많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뽐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기획 축제 속 작은 축제 공모에 선정된 17개 팀이 체험, 전시, 공연을 선보이며 활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축제 기획자 양성을 위한 세종축제단 17명은 홍보와 친환경 분야 교육 멘토링을 거쳐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관내 대학인 홍익대 세종 캠퍼스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가 축제 상징물을 개발하고 한국영상대가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무대 LED 영상을 제작하는 등 관내 대학과 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넷째,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유관기관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우리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총 40개 기관도 축제를 준비해 다양한 장소에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채우게 됩니다. 나성동 도시광장에서는 10월 10일 2027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해 K-POP 데몬 헌터스를 접목한 K-POP 공연, DJ 클럽 등 세종 흥이나유 팬클럽이 열립니다.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한글문화도시편 KBS 전국노래자랑, 세종과학집현전, 한글 상품 박람회, 도심 승막 체험 등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 축제 기간을 전후해 우리시 곳곳에서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관광 상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국제 프레비엔날레가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여정을 이어갑니다. 박연문화관 전시실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시 오늘의 한글, 세종의 한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BRT 작은미술관과 우리시 전역 10개 갤러리에서는 세종미술주간 갤러리 가는 날이 열려 장소마다 특색 있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5 세종한글축제는 세종 한글을 품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한글 문화회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세종 한글축제는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 즉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시민이 즐겁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 한글 축제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는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 이유기 기자인데요. 그럼 올해 세종축제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작년보다 2억 늘었네요. 줄은 거요? 작년에 10억이었네. 11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는데 그 무용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 쪽에서는 그 보험가입 계약서를 그
재단과 그 공연장에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저 축제 관련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간단하니까 관련해 갖고 저희가 입장문을 갖다 조만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고 나중에 또 취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예, 만나 여기 기자들한테 배포는 안 하고 이렇게 만나시겠다고. 예. 저 축제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취방을 마련한 게 추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 피해 쪽 주장을 그 뭐 인정한다, 수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그게 해주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고 원인과 결과의 문제, 그리고 보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정제된 언어로 저희가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며칠째 오늘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 대표께서는 그 다친 분 얘기를 하셨거나 뭐 위로의 말을 전했거나 입원했을 때 찾아가거나 뭐 직접 통화하신 적은 있나요? 그 다친 당시에는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가족을 뵀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세종 한글축제 브리핑이기 때문에 축제 관련된 질문만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 기자입니다. 저 3페이지인가요? 보니까 홍익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한국영상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등 많이 지역민들과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지역 예술인들의 배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셔서 3페이지에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자리 잡을 만큼 시민과 지역 예술인 기획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라는 표현까지 상단에 써주셨는데요. 지금 요 내용 중에서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이 죄송합니다.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이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지는 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참 많은데요. 전시에도 여기 세종에 계신 미술인들이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 전문 예술인들이 포함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가 야간 프로그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드론쇼라든가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비축제라든가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비축제와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을 요번 축제에서 어떻게 좀 커버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생각하신 거는 없는지. 그리고 작년 축제와 대비했을 때 이 부분만큼은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를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4가지 질문이가 되는데요. 먼저 자랑하고 싶은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랑하고 싶은 특정 프로그램보다는 저희는 구성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한글 문화에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한글 문화의 다양한 예술성과 또 축제에 접목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41개? 네, 40개 정도. 40개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18개 프로그램을 4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구성 자체가 한글 위주로 돼 있다라는 게 저희 가장 큰 자랑거리고요. 비축제 말씀하셨는데 비축제는 비축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저희는 저희 축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비축제는 사실 겨울철에 뭐라고 할까 전기도 많이 얼어붙고 그 시가 침침하고 좀 어두운 도시가 되는 걸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조명이라든지 뭐 불꽃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축제는 도심형 시민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뭐 물론 축제에 뭐 대면은 항상 불꽃으로 장식을 하게 돼 있으니까 불꽃쇼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하고는 조금 뭐라고 할까 시각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시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축제 자체의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참여자들이 하는 거고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저희들이 축제와 연계해서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큰 전시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비엔날레고요. 프레비엔날레는 한글 문화특별기획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고요. 30명의 작가를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세종시 작가들이 상당 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1등도 세종시 작가가 하셨고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러리 가는 날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건데 우리 BRT 작업미술관과 관내 10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그 미술 전시회입니다. 물론 그 갤러리마다 자기네들 주력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세종시 작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상당수가 세종시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연문화관에서 국립 한글박물관 특별 전시를 열고 있고요. 그거는 한글박물관 콘텐츠를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세종시 작가 작품은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전문예술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예술의 정의를, 전문예술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느냐에 따라 조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소속됐는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전업예술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전문예술가 분들도 전업으로 예술만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예술가들 품기 위해서 시민기획 공모를 했고요. 거기 트랙을 2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랙이 있고요. 하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전문예술가 그룹 참여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기획으로 14팀이 들어왔고요. 전문예술가 트랙으로 3팀이 들어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명단은 우리 축제팀에서 제공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은 많은 전문예술인들이 무대를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 여부를 떠나서 무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컨대 세종 예총 세종지부에서는 무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인 무대를 둘째 날 3시간? 네, 3시간 제공해드리는 걸로 세종의 예술인들의 참여를 보장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특정 장르의 예술단체가 무슨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무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사실 그런 전문 예술 공연 예술 단체들이 무대를 쓰려면 무대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음향이라든지 조명을 다 마련해서 무대를 제공한다는 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화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방금 그 대변인께서 언급하셨네요. 그 프레비엔날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프레비엔날레라고 하면은 이제 2027년에 이제 제1회로 펼쳐질 본 그 축제의 운영과 시스템 또 전시 공간을 갖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파일럿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이제 프레 비엔날레가 그 비엔날레처럼 자꾸만 비춰지는 그런 그 홍보, 과대 홍보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쓰여진 예산이 약 한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소요됐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박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재확인해 본 결과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제1회 비엔날레부터 세종 지역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개최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양미정 센터장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거를 대표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도 그때 강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청 관계자들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프레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정수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을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표님의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축제 브리핑인데 질문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결과를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고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고요. 저희들이 그 비엔날레를 기획했을 때 사실 다른 비엔날레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수십 개의 비엔날레하고 좀 차별화되는 비엔날레를 기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특정 비엔날레 상설 전시관을 갖는 비엔날레가 아니고 또 거창한 조직위원회를 갖는 전시회가 아니고 뭐 그런 차원의 구상을 했었고요. 그게 기본적인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프레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프레비엔날레하고는 다른 접근을 써봤습니다. 통상적인 프레비엔날레는 예술 감독을 임명하고 향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컨퍼런스를 하고 포럼을 하고 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는 세상 처음 해보는 한글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조금 커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 예산 문제로 가면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회 예산에 다 투입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연계해서 개최했다고 말씀드렸죠. 언급하신 예산이 정확한 액수인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절반 정도는 한글문화특별기획전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절반이 그 비엔날레 현장 공간 조성과 무슨 작가 참여에 대한 사례라든지 또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이것도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불과 6달 전에 산일제사 주천 1927 국세종 상생문화센터에서 그런 전시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결국 발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엔날레 장소도 저는 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거고 아직 그 확정된 단계는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아시아 거의 최고의 비엔날레를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개최할 때 싱가포르 도시 한 30군데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했습니다. 큰 전시 공간이 없으니까 도시 곳곳을 비엔날레를 위한 장소를 썼던 거죠. 그게 발전돼서 지금의 싱가포르 비엔날레가 됐고 지금의 싱가포르 비엔날레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초기보다 한 2배 이상의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엔날레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비전을 갖고 좀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결정해 나가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죠. 비엔날레 얘기는. 예, 중소벤처기금주 신동창석 기자라고 합니다. 예, 축제 기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그 체류형 도시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류형이라면은 숙박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왔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관광하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 오늘 어차피 언론 브리핑이니까 이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그 앱이나 아니면 어디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언론인들이 또 그걸 기사 써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 저 배포해드린 자료 말미에 보면은 우리 축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상세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올라있고 보도자료 텍스트는 이거를 드리면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관광객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좀 이따 축제팀장이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체류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 잠깐 왔다 가는 것보다는 밤늦게까지 계시는 것 또 하나의 체류형이고요. 또 하나는 숙박하고 가시는 것도 체류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축제 가 보면은 글쎄요 보면은 좀 늦게까지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축제는 되게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나왔다 돌아가셨다 뭐 또 저녁에 다시 나오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낮부터 밤까지 좀 두루두루 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분산시켜서 배치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세종시 관내에 뭐 돈 내고 숙박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에서도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 답변 드리면 작년 저희 축제 4일 동안 한 20만 명 정도가 축제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통계를 보면 우리 주변 인근이나 우리 세종시 분들이 거의 70%, 80% 정도여서 저희가 야간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해서 숙박과 연계해서 축제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련해서 올해는 축제가 예산이 줄면서 4일에서 3일로 하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명 정도로 올해는 방문객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어때요? 외부 관광객들의 통계가 전체 한 30% 정도. 30% 정도 보십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예. 이번에는 생일인데요. 이번에는 그 경북 KBS 노래자랑이 들어갔고 또 수익에 이번에 다른 그 한글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뭐 아시다시피 KBS 전국 노래자랑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출연진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아마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그 축하 공연하러 좀 외부 가수들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가수 있으세요? 박서진이 오는 것 같고 한 4-5명 출연하시는 분. 근데 끝까지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사정하고 있어가지고. 참고로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 각 시도에서 치열하게 신청을 하는데요. KBS 본사에서 아마 심사할 때 우리 한글문화도시가 좀 득점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노래자랑 한글 노래 경연이 한글 노래 좀 설명 좀 저희가 해주세요. 한글 노래 경연대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저희가 요즘 노래들을 보면 외국어 가사들이 많습니다. 외국어 가사를 한국어로 개사를 해서 부르는 노래 대회이고 그 개사 여부와 이제 얼마나 독창성 있고 가창력이 있는지를 겨뤄서 이제 축제장에서 본선을 하는 그런 노래 대회입니다. 죄송한데요. 추가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 곡을 개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곡 중에서 영어 가사가 나가는 부분을 개사한 곡으로 대회를 한다. 이 부분인 거죠? 그것도 맞고 번안곡도 가능합니다. 아. 외국어 노래도 우리나라 말로 개사를 해서. 그것도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저 죄송한데 작년보다 돈이 줄었잖아요. 뭐 언론적인 답변이 나올 건 압니다만 왜 줄어야만 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KBS 전국 노래자랑에 비용이 좀 나가죠.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 부분은 축제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연계 사업으로 네. 축제 기간에 네. 진행됩니다. 내가 대답할게요. 그 KBS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유치한 게 아니고 시에서 유치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큰 비용 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협찬 많이 하는데 저희는 협찬 없이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산 줄은 이유요. 그거야 이제 시에서 더 잘 알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은 11억 5천에서 8억으로 줄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발전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세종축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프로그램 나열형의 어떤 홈페이지였다고 하면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날짜를 선택하고 주제를 선택해서 자기가 가야 될 시간과 어떤 관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건데. 이 시기에 항상 우리 주변에 백제문화제가 있고 아산에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고 전국적으로 뭐 자라섬 페스티벌이 있고 축제 추석 연휴가 마무리가 되면서 주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종 한글 축제를 겨냥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전국에 있는 타지 분들이 세종을 찾아오도록 그것이 이제 상승곡선을 매년 그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 세종 축제의 아마 이제 과제일 텐데.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더 디테일한 그 통계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사이에 그 내지 세종 시민들은
몇 퍼센트, 그다음에 요 주변 충청도는 몇 퍼센트, 타지에서 가장 많이 오는 도시는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좀 수치화가 돼서 매년 브리핑에 나와줘야 축제가 발전하고 있는가, 내부에서만 그냥 내부 축제를 머물고 있는가, 이런 걸 진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관광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제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7월 말에 이제 충청 관광 패스가 발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너무 미약하지만 충청 관광 패스를 연계해서 4개 시도가 어떤 정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는 신호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한글 축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큰 틀에서는 여기에도 국내외 향유자 지속 확대라는 목표는 있지만,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숙박 시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러 음식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할인 혜택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 아무리 뒤져봐도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향점으로 조금 더 언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통계 자료는 우리 축제 끝나고 항상 저희들이 결과 보고하면서 확보하는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청권 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서부 내륙권 관광 사업이 있는데요. 어디가 참여하냐면 충남, 세종, 전북이 참여하는 건데, 이건 국비 자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개발된 상품의 모객을 우리 축제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그 관광 상품을 이용해서 세종을 오게 하고 그때 축제를 볼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축제 시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모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식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0월달,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미식 관광과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내년부터는 우리 축제하고 본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 사업을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피퍼라의 최대한 기자인데요. 행사 비용이 깎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억 5천을 깎였는데 행사의 작년과 올해 행사 기준이 어떻게 틀리는가 하고, 깎인 금액이 KBS 전국노래자랑의 지출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네, 그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면 작년에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8억이 됐고요. 근데 이제 축제 하시다 보면은, 일단 KBS 얘기해요. KBS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축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도 시의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제하고는 시기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 연계해서 하는 거지, 축제 예산을 거기다 갖다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무대도 만들고 시스템도 이렇게 동원하고 인력들도 운영해야지 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그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에서 8억 중에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가는 돈은 1억 7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축제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무슨 나중에 보고서를 쓴다든지 또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거기 연계된 질문인데요. 작년도 똑같은 프로그램에다가 똑같은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작년에는 축제 기간이 4일이었고요. 올해는 3일로 줄었고요. 작년보다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서 초청하는 공연단도 대폭 줄었고, 대부분 시민 그리고 무료로
공연해 주신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